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문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계 기업의 중국 엑소더스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세 때리기, 그리고 보안상 문제를 이유로 다른 나라 기업의 중국 내 생산품에 대해서도 미국이 불이익을 주면서 기업들의 탈중국 행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5G 장비 같은 경우에 제조사의 국적을 불문하고 중국 공장에서 5G 장비가 만들어졌다면 미국 내 수입을 막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외교관계협의회 집행이사로 있는 마크 레너드가 쓴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은 중국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중국의 세계관은 성벽으로 나뉘는 세계관이다.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을 나타내는 평평한 세계, 플랫 월드죠. 이 평평한 세계와의 차이를 보여주는 말이 바로 성벽으로 나뉘는 세계관이라는 용어인데요. 성벽으로 나뉘는 세계관의 큰 틀은 경제에서 중국은 투자와 기술, 시장 접근을 통해 세계 곳곳과 연결되기를 원하지만 서구의 가치관을 흡수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정책 집행자들은 중국을 스스로의 의도에 따라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압력에 의해 평평해지는 추세를 그냥 따르기보단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이런 것을 맺고 끊기를 바란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중국은 서구 민주주의 모델과는 다른 기준과 철학을 세계에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은 미국이 이런 중국의 성벽으로 나뉘는 세계관에 입각한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갑작스러운 철퇴를 내리는 양상입니다. 중국은 그간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을 자처해 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왜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야 하는지 애플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애플은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기업입니다. 스마트폰을 자체 생산하는 삼성전자나 하웨이와 달리 100% 위탁 생산하기 때문인데요. 아이폰 조립은 파트너사인 대만의 폭스콘, 그리고 페가트론, 위스트론이 담당합니다. 폭스콘이 한 60% 정도 생산하고요. 페가트론이 한 28%, 위스트론이 한 12%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중국의 생산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국인 미국에서 하는 거라고는 설계와 디자인 같은 거 빼면 없는 셈이죠. 이 애플이 우려하는 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3,25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 카드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판매되는 아이폰 XX 맥스의 수입 가격은 554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세 25%가 부과되면 대당 약 138달러가 더 비싸집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6만원 정도 되네요. 애플이 지난해 미국에서 7,160만 대를 팔았는데요. 관세로 가격이 오르게 되면 삼성전자와 경쟁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에서 팔면 되긴 하죠. 문제는 아이폰의 인기가 중국에서 급속히 식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바로 중국에서 생산 거점을 이전하려는 한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아이폰은 원래 1분기 중국 판매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48%나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죠. 앞으로는 더 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스마트폰 기술력이 원체 좋아진 데다가 중국 조직에 나선 미국에 대한 중국인의 반감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도에서는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을 만들어서 판다는 자체가 힘들어지는 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외신들은 애플이 아이폰의 중국 내 공장 15에서 30% 정도를 동남아로 이전하는 데 따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지금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30% 정도만 동남아로 옮겨놓고 또 추가로 옮길 수 있겠죠. 지금 무역 분쟁이 진행되는 방향을 봐서 또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 지금 중국에서 아이폰 위탁 생산하는 대만 기업 폭스콘마저도 아이폰 전량을 중국 밖에서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애플은 2011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시에는 애플의 생산 거점인 중국의 70만 개 일자리를 미국 내에 이전하는 게 어떻냐고 버락 오바마가 요청했을 때 단호히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누구도 거절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대단해 보이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유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랬던 애플이
관세 폭탄 리스크,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하웨이를 보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계가 없다는 자유무역이 대세가 된 지금도 국가의 힘이 이렇게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실감했을 것 같네요. 사실 더 대단한 뉴스는 좀 전에 금방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미국에서 하웨이의 5G 장비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서 중국산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습니다. 제조사의 국적을 불문하고 중국 공장에서 5G 장비가 만들어졌다면 미국 내 수입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사실상 5G 분야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으로서는 열받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죠. 하웨이에 이어서 중국산 5G 장비 전면 금지까지 시행될 경우 중국에 생산 시설을 둔 핀란드의 노키아나 스웨덴, 에릭슨 등도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중국 생산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을 포기해야 될 판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티그룹의 통계치에 따르면요, 세계 2위 통신 장비업체 노키아는 전체 생산 시설의 약 10%, 스웨덴 에릭슨은 약 45%를 중국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보통신 장비 및 관련 서비스, 인프라 등의 매출은 연간 2,500억 달러, 약 300조 가까이 됩니다. 전세계 최대 시장이죠. 만약 미국이 검토 중인 이 안을 실제 확정 시행하게 되면 미국의 무선 통신망 사업자들의 장비를 팔아온 이런 에릭슨이나 노키아들은 미 기업과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밖으로 공장을 옮겨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종 이 안을 선택할지 말지를 확인하는 그 시기는 10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삼성과 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메모리 공장이 멈춘다면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메모리 제품의 특성상 대체제가 없고 또 중국 현지 공장이 멈출 경우 메모리 가격의 급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해코지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글로벌 공급망 체인에 대대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업종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하웨이 그리고 통신 장비 등 미국이 민감하게 보는 산업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재구축 움직임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자동차만 해도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매기는 품목이 됐습니다. 자동차가 무슨 국가 안보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데요. 하지만 미국은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그 목표 하나로 자동차도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방향 설정을 해놓은 상태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정가의 보도처럼 각각의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업종을 국가 안보를 정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지금 이런 탈중국 사태를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업종으로 통신장비에서 자동차, 심지어 반도체 등 다른 업종으로 이런 추세가 확산될 여지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현대모비스가 중국에서 만든 부품을 미국에다 보내지 않고 유럽의 현대차 공장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부품이 중국산이라 미국으로 갈 경우 관세가 붙어서 현대차 미국 공장에서 만든 자동차 가격 인상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미국 국내 자동차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놓으라는 우리 국내 기업을 보면요, 모두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 현지 생산 범위의 경우 4대 그룹 계열사만 줄잡아 3, 40곳에 달합니다.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LG전자만 해도요, 난징, 타이조우, 칭따오 등 8개 지역에서 가전, 휴대폰, 자동차 전장, 텔레매틱스 생산 라인을 가동 중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광저우에서 OLED 팬을 생산 라인 가동에 조만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당장의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직 중국의 기술력이 우리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수준에 도달하는 날, 중국의 기술력이 우리 수준에 도달하는 날, 우리 기업의 중국 현지 생산도 결국 자동차처럼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중국에 공장을 지을 때만 해도 중국의 자동차 기술력은 백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인들은
중국 차를 믿고 타는 수준까지 기술력이 올라왔습니다. 값싼 노동력, 중국이라는 최대 시장을 보고 들어온 국내 기업의 현지 생산 시설이 중국의 기술력이 우리 수준까지 따라오는 날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내 기업들로서는 전략적 판단을 통해서 항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중국과의 밀착은 현실적으로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는 언제나 그랬듯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정치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금 국제정치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